안녕하세요. 닥터크 한의학박사 김경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 중에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많은 분들이 후커니까 훅 운동만 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하기도 해요. 또 그리고 제가 남들이 다 하는 후커잖아요. 저는 탑노를 거의 써본 적도 없고, 그래서 저분은 그냥 훅 운동만 계속 하시나 보다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. 사실은 저는 이제 훅 운동을 주로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 제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. 그래서 훅 운동을 주로 하긴 하지만 훅 운동만 하는 건 아니고요. 반드시 여러분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. 기량적 운동이 있잖아요. 2두 운동을 하면 3두 운동도 베이스로 깔아주듯이 저는 훅 운동이 한 80% 정도의 에너지를 쏟는다면 한 20% 정도는 반대적으로 탑롤 운동도 반드시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탑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탑롤 방향을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. 훅만으로서는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는 탑롤 훈련도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요. 훅 운동의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알려드렸듯이 첫 번째는 근력 운동, 점점 무게를 늘려가면서 파워 자체, 이렇게 포스, 힘 자체를 늘리는, 근력 자체를 늘리는 쪽으로 훈련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근지구력, 한 자세를 딱 버텨서 계속 오랫동안 지탱하는 힘. 왜 그러냐면 팔씨름 경기가 단순하게 몇 초 내에 끝나기도 하지만 워낙 길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근지구력 훈련도 반드시 병행하고, 마지막으로는 좀 스피드 운동, 좀 빨리 하게 하는 그 운동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. 추후에 제가 이거 하나하나 운동법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. 어쨌든 이 세 가지 운동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탑롤 운동도 합니다. 오늘은 탑롤을 해야지 이렇게 날을 정해서 할 때도 있고요. 그렇지 않고 이제 훅 운동을 하더라도 위쪽의 운동을 가볍게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무게를 그때는 치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이쪽에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면 막상 훅 운동이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가볍게 탑롤 방향의 훈련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탑롤 운동을 쉬는 시간을 하고 나면 다시 훅 운동을 할 때 훨씬 더 짱짱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병행을 합니다. 첫 번째 방법은 훅 운동을 그날 훅 운동하고 탑롤을 동시에 하겠다 싶으면 훅 운동을 80%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탑롤 방향의 훈련을 20% 정도 약하게 하게 되는 거죠. 한 3회에서 5회 정도, 5일 정도를 내가 후일을 했다. 그러면 중간에 3회 정도 훅 운동 끝나고 나면 탑롤 운동을 하는 거예요. 그날은 탑롤 훈련을 주로 한 80%를 하고 가볍게 훅을 한 20% 정도만 중간중간에 쉬는 사이에 이렇게 변화를 주거든요.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해보면 탑롤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훅이 쉽게 말하면 탑롤을 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상대로 해서 탑롤을 그 기술을 썼을 때 적용이 되지만 사실 탑 클래스 선수로 만났을 때 제가 아무리 탑롤 훈련을 예전보다는 더 강해진다 할지라도 탑롤 방향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. 다만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탑롤 방향으로 공격할 때 상대방의 힘을 어떻게 방어할지가 조금 더 몸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두 운동을 병행하되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8대2 파레토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딱 8대2가 아니어도 돼요. 7대3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몸에 맞게, 또는 9대1 이렇게 해서 좀 섞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훈련의 방법은 나중에 훅 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드리면 간단하게 해드린다면 이렇게 훅 훈련을 하게 되죠. 첫 번째 단계에서 워밍업 단계에서는 관절을 고정한 채 이렇게 가볍게, 전신을 쓰지는 않고요. 아주 가벼운 무게일 때는 관절만, 이렇게 단일 관절 운동만 이렇게 가볍게 해서 관절을 풀어내는데요. 이렇게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무게를 조금씩 늘려갈 때 점점 늘려갈 건데, 아참, 제가 어깨 부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걸 들여서 무게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나중에 한번 제가 어깨가 회복되면 좀 더 알려드릴 거고요.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무게가 늘어서 짱짱해진다는 느낌이 들면 몸 전신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무게를 늘려가는 거죠. 그래서 훅 방향인데, 이때 훅 방향에서도 이게 정직한 훅이잖아요. 제가 그때 말해서 몸을 살짝 비틀어서 하게 되면 약간 다운, 이게 프레스 기념으로 로우 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몸을 바꾸고요. 그 다음에 몸을 살짝 틀게 돼서 좀 더 가깝게 되면 똑같은 훅인데 하이 훅을 쓰게 돼요. 위쪽으로 하이 훅. 이제 훅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하시고요. 한 가지 훈련이 끝났어요. 한번 훈련이 끝나면 어느 정도 빵빵해졌다 싶을 때, 그러니까 이쪽 근육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어느 정도 빵빵해졌다 싶을 때 아주 가볍게요.
절대 무거운 걸로 하시는 것을 추천하진 않고요. 가볍게 이번에 탑롤 방향으로만 하는 거죠. 탑롤.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내가 훅을 썼을 때 근육이 아닌 탑롤을 쓸 때 근육을 주로 쓰기 때문에 좀 더 부하가 덜 걸리고요. 훨씬 뒷면이 짱짱해지면 또 앞쪽을 나중에 힘을 쓸 때 훨씬 더 짱짱한 느낌을 드게 됩니다. 아주 가볍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때는 가볍게 탑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탑롤이 끝나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, 보통 쉬는 시간은 선수급들은 한 1분 또는 30초인데 제가 볼 때는 1분 정도 쉬는 게 좋고요. 조금 더 피곤하다 그러면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사이사이 간격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 무게를 좀 더 이제 늘리고 다시 이제 훅 연습을 하는 거죠. 다시 훅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빵빵해졌다. 이것도 말했듯이 근수축 운동을 하면 근력을 강화시키고 좀 더 가지만 끝에 가서 딱 버티고 있는 이런 자세들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. 제가 추후에 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